안녕하십니까. 아무도 안 보는 아제스 플레인의 시사 방송. 완전 시사방송이네. 세상의 모든 잡지식 아제스 플레인. 원래는 아무도 안 보는 아제스 플레인의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구독자가 안 모여서 라이브 방송이 현재는 불가합니다. 네, 라이브 방송을 하려면 50명이 필요하더라고요. 네, 구독자 50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안 남긴 했죠. 50명. 곧 네. 예. 생각이 든 사람이 편지 좀 해줄까요? 예. 어젯밤 10시 반경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긴급하게 계엄령을 선포를 했습니다. 뭐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꿈인 줄 알았어요. 이게 저거는 뭐지? 처음에는 보고 비상계엄이라고 적혀 있어서 이거는 뭐 옛날에 했던 계엄에 대한 무엇인가 음, 혹은 계엄하겠다고 협박하는 건가 뭐 이게 현실일 리는 없다. 근데 현실 감각이 돌아온 게 국회 이제 군인들 난입하기 전까지는 현실 감각이 안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페이크 영상이다. 아, 누군가 조작을 한 다음에 방송국에 저걸 뿌렸다. 뭐 이런 얘기도 대부분이 아마 있었습니다. 그런 네.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저는 그 강철 부대, 군인들이 나오는 음. 강철 부대 W를 보면서 우리나라 군인들 참 고생이 많다라고 보고 있는데 와이프가 요거 계엄이래. 뭔 소리야? 네, 도저히 맞아. 저는 어제 그 유튜브 보다가 그 민주당 그쪽 시사 관련한 유튜브도 많잖아요. 정치색이 그쪽이세요? 아니요, 그냥 재밌어요. 그쪽 애들이. 저희는 정치색이 없습니다. 예, 그쪽 애들이 재밌어요. 보고 있는데 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하니까 아유 민주당 좋댔다 넘어갔다 무슨 말이 아무리 그래도 이런 가짜 뉴스 하면은 역풍 확실히 부는데 하는데 진짜 계엄인 거야.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라는 가짜 뉴스를 예, 퍼뜨리고 있다. 이렇게 이건 너무한 거 시각을 아닌가? 그래서 민주당 끝났네 하고 있는데 진짜 계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 좀 신기했어요. 내가 살면서 정말 계엄을 겪게 되는구나. 예. 그렇죠. 뭐 겪긴 겪었을 거예요 아마 어렸을 그리고 때. 네. 80년 80년이면은 태어나긴 했잖아요. 80년에는 안 겪었네. 예. 안 태어났어요. 예, 아슬아슬하게 안 겪었는데, 안 태어났어요. 예, 나는 계엄을 안 겪겠다 했는데, 와, 이게 어디 진짜 교과서에서만 보던 계엄이 진짜로 현실화되다니. 그러니까 놀랐어요. 놀랍게도 네. 87항쟁 때는 계엄이 선포가 안 됐더라고요. 87항쟁 그게 6월항쟁이라고 불리는. 네. 1987. 그러니까 네. 마지막 계엄이 그 광주 예, 광주. 때였죠. 예, 네. 그때 마지막 계엄이었고, 그 이후로는 맞아요. 놀랍게도 계엄이 네, 없었어요. 없었어요. 17년도에는 아마 노태우 그 전 대통령이 자기가 당선될 거라는 뭐 굳은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때 하여튼 안 갈라섰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렇긴 하죠. 양심이. 네. 네. 그런 건 신기하네. 왜 87 때는 계엄을 안 했을까? 전도 아닌데, 그래도. 개헌철폐 독자 탄고. 그러니까 뭔가 좀 이제 다른 노선을 가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어요. 음. 전두환 대통령이 계엄령 때 이 국권을 찬탈한 것과 나는 좀 다른 사람이다. 라는 오히려 좀 더 민주적이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그 군복 입은 모습을 다 이제 그러니까 씻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를 했으면 대통령이 됐더라도, 노태우가 대통령이 됐더라도 리스크를 안고 가는 그냥 거. 쭉 이제 군사 정권의 연장이라고. 그런 이미지가 네. 씌우는 거 원치 않아서 네. 그냥 보통 사람 이미지로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또 올림픽도 있었고, 맞네. 뭔가 좀 그게 클 수도 있겠다. 좋은 이미지를. 올림픽도 컸고 여러 가지가 좀 겹쳤겠죠. 근데 어찌됐건 간에 뭐 저희는 사실 정치 방송을 할 생각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네, 우린 정치색이 없으니까. 네. 네. 그냥 계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 게다가 오늘도 방송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너무 뜬금없이 밤중에 계엄이다 보니 네. 재밌겠다 싶어서 저희 한 거지 뭐. 세 사람이 단톡에서 이제 지금 라이브를 할까를 하고 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여의도로 가려고 했는데 갔으면 라이브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못할 뻔했어요. 네. 아니, 물론 그 역사의 현장에 함께 할 수 있었을 수는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이게 결국에는 4시 반에 해제가 됐죠. 해제가 됐죠. 예. 음. 대통령이 이게 해제한다. 해제한다고 얘기는 했으나 예. 지금 해제는 된 거죠, 확실히. 네. 해제됐습니다. 예. 근데 뭐 아직 그 국무위원들이 맞나요? 국무위원? 네. 예. 예. 다 안 모였다. 새벽에 나서 안 모였다. 다 안 모여서 내가 회의를 거쳐서 해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면피용이다. 처음에 계엄을 발표할 때 국무회의를 안 거쳤다라는 거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는 절차를 따르고 있다라는 거를 한번 보여주고 국무회의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결정했기 때문에 나는 한 거다라고 면피를 하기 위한 뭐 거짓말이다. 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계엄이 왜 계엄령을 언제 발동하는지 아세요? 전쟁이나 그렇죠. 전쟁, 준하는 내란, 그렇죠. 큰 사건이 있을 때 이제 계엄령을 대통령이 이제 비상경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네. 이번에는 무슨 큰 사건이 있었길래? 국가 내란을 그 조장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있었죠. 그래서 저쪽에 범죄 집단이 있다. 그래서 뭐 보면은 그냥 타겟이 민주당 국회의원이에요. 명확해요. 예, 그래서 뭐 거기 그들이 이제 국가 내란을 네. 하려는 조짐이 보인다. 뭐 공산 괴뢰 뭐 이런 얘기를 했으나 결국은 다 민주당 의원을 잡아놓고 싶다. 나는 되게 잡아놓고 싶다. 아니 근데 톤이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발표할 때 발표 톤이 너무 세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래서 그 톤을 보고는 음. 국회의원들 몇 명 죽겠구나. 음, 특히 이제 이재명은 김대중의 길을 가겠다. 네, 나그 생각 딱그 장면이 떠올랐어. 네. 이재명이 이제 카텍 딱 그 연금쟁 가지고 그러니까 사형도 받고. 그치 해가지고 창밖을 내다보는 모습 이런 게 딱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그 전 대표를 이 정도까지 인물이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네. 사실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젯밤까지는. 네, 행정가로서는 나는 인정한다. 저 사람이 성남시를 잘 운영을 했고 경기도도 잘 운영을 했는데 이 사람의 깜냥은 거기까지다라고 거기까지다. 생각을 했는데 도지사 정도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자꾸 투사를 만들어주고 언론에서 너무 키운 게 있죠. 이게 아니 언론에서는 눌렀죠. 언론에서 그걸 눌렀는데 누르는 건 키웠다고 봐 이재명은. 예. 저희는 정치색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런 깜냥이라고 생각을 아직도 하지는 않는데 국가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국가는 아니고 윤석열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새벽을 필두로는 이제는 민주주의를 지킨 투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네, 뭐 조국 대표도 그렇고 투사 2명을 급부상시키는 한 3명이죠. 한 명은 누구죠? 한동훈. 아, 나 딱 보고 야 한동훈이 왜 저런 말을 하지? 그러니까 이게 과연 짜고 치는 걸까 아닌 걸까에 대한 의문이 좀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짜고 치기에는 너무 멀리 왔죠. 음,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약속 대련이 아니라 이미 갈라섰다. 네. 저는 약속 대련도 음모론인데 약속 대련도 있었다 봐요. 이게 동훈아 너 밀어줄 테니까 너 대통령 되면 나 좀 봐줘. 살려만. 약간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 아마 이번에 한동훈 지지율 좀 올라갈 거예요. 네, 깨오를 거예요. 네. 깨오를 거예요. 또 뭐 이렇게 척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무래도 그렇죠. 지금까지는 사실 당내에서도 자리를 좀 못 잡는 모습이었고 좀 힘이 없었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 끌고 가서 다 찬성표를 그렇죠. 던졌습니다. 다 끌고 갔다고는 하는데 네.
사실 18명이거든. 근데 17명 끌고 간 거죠. 18명 끌고 간 거죠. 음. 18명 끌고 가서 그냥 완전 일시해라. 그러니까 민주당이 172명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190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근데 그러면 몇 명이냐라고 하면 18명이라는 얘기인데 문제는 그건 거죠. 그 18명이 기명 투표여서 이름이 떴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은 돌아갈 데가 없어요. 더 이상 반대표를 던질 수 없는.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당으로도 이제 못 돌아가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윤석열 탈당, 예, 이거를 뭐 지금 얘기하고 있다더라고요. 근데 무조건 탈당을 시키지 않으면 그 18명은 예, 지들이 죽어요. 네. 그 어떻게 보면 그 18명이 이제 국민의힘에 가려졌던 친한동훈파라고도 볼 수 있겠네. 예, 한동훈파 전체가 몇 명이냐가 가장 급박한 형태로 좀 드러난 드러난 걸 수도 있겠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지금 상황부터 조금 짚고 넘어가자면 예, 촬영일 기준입니다. 촬영일 그러니까 지금이 12월 4일, 예, 예, 11시 40분 정도. 예, 12월 3일 밤이죠. 밤 10시 반경이니까 22시 뭐 40분에 계엄령을 비상계엄령을 예, 윤석열 씨가 네. 야, 대통령 부셔줘라. 예, 아직은 대통령이죠. 어. 예. 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 예. 예. 네, 여기서 전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과 윤석열 아, 대통령, 윤석열 전 아, 대통령 두 분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저희는 정치색이 없으니까요. 네, 그렇죠.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꽤 긴박했죠. 꽤 긴박해서 우원식의 국회의장이 그 국회의원들을 전부 국회로 소집을 했어요. 그게 터지자마자. 그래서 국회로 우르르 모여들었는데 그러면서 결국에는 1시경에 그렇죠. 1시 반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예, 그러니까 155분이 걸렸거든요. 음. 네. 그러니까 150명 이상을 채우는데 예. 예, 과반수 이상이 모여서 예. 과반수 이상이 통과가 되는 거였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접 의원의 가반이 들어와야 돼. 151명이 들어와야 돼요. 네. 민주당 172명이 들어왔고 네네. 그다음에 민주당 170명 들어오는 건 민주당 다 들어온 거네. 아니요. 아마 뭐 10명 정도 못 들어왔죠. 아니죠. 지방에 이제 가 있는 분들도 그쵸. 있었을 그분들은, 거예요. 아, 맞네. 네. 그래. 지방에 있는 애들 못 왔겠다. 아니 그러니까 뭐 어찌됐건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예, 뭐 계엄 해제 요구안을 190명의 국회의원이 전원 찬성으로 예, 계엄 해제를 요구하게 돼요. 그랬는데 이게 보면은 즉각적으로 해제를 해야 된다라고 법률에는 나와 있는데 말이죠. 예. 그래서 전달을 했는데 용산이 묵묵부답이었어요. 그래서 좀 불안하긴 했어요. 이게 예, 맞아요. 이거를 그냥 무시하고 어. 계속 밀어붙이는 난 건 그렇게 아닐까. 될 줄도 알았어요. 네. 뭐 지금까지 했던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그렇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분이기 그치.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다행히 그랬는데 결국에는 꼬리를 내리고 네, 4시 반경에 네, 계엄령이 해제됐죠. 근데 뭐 아직도 인정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쵸. 우리나라는 국가 전복을 노리는 괴뢰 세력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국회에서 요구를 하니까 해제를 하겠다. 근데 그게 자가당착인 게 뭐냐면 결국에는 그 괴뢰 세력이 국회의원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민주당이라는 얘기잖아. 네, 민주당이라는 얘기잖아요. 딱 지칭하진 않았어요. 아니, 지칭했어요. 거의. 지칭한 건가요? 네. 그 정도면 지칭해서 그러니까- 국회에 가득 차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민주당이라고 얘기는 안 했잖아. 민주당의 국회의원이라고는 안 하지 않았나요? 그치. 아니 근데 이제 음. 그 근데 뭐 전체적인 걸 종합해 보면은 맞긴 하죠. 아니요 그게 네. 3단 논법에 의해서 뭐냐 하면 왜 그들이 국회 종북 세력이 가득 차 있는가
라고 하면서 탄핵을 많이 하고 장관들이랑 탄핵을 많이 하고 예산안을 통과 안 시켜주는 애들이 종북이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삼선론법에 따라 민주당이 아, 종북이다. 이게 유추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맞네요. 네. 민주당 국회의원은 국가의 발전을 원하지 않는 세력이다. 반란 세력, 종북 세력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종북 세력이 있는데 그 종북 세력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 풀어주겠다는 거 얘기가 된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네. 국회에서 그래서 뭐 이제 그 자체로 자가당착이죠. 그러네. 준비를 한 번 더 한 다음에 계엄령을 한 번 더 선포할 수도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또 있습니다. 선포한다고요? 네.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아니 그게 실제로 어젯밤에 있었던 경영은 저는 어떻게 봤느냐면 우발적이라고 하기에 너무 과격했고 계획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허술했다. 그 중간 어딘가에 있어요. 네. 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라고 표현을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는 아니고 그걸 토항이 됐을 거예요. 집에서 한 방 맞았다. 아, 집에서 한 방 맞고 명치 맞고. 세게 맞고 정말 열이 확 받아가지고 원래 더 준비하자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집에서. 아니야 그냥 해. 오빠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러고도 대통령 자격이 있어? 뭐 이모 고모까지 다 언급되는 마당에 여기서 어떻게 할 거야? 대통령 자격 있어?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할 사람이다. 그래서 피를 토하는 시. 네. 그리고 성공을 할 줄 알았다. 음.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셨다. 그렇죠. 우리가 영화를 봐도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세력을 그렇게 잘 만들어 놓은 사람들도 실패할 뻔했잖아요. 그렇죠. 네. 하긴 지금까지 계엄령 보면은 대부분 성공했잖아요. 계엄령에 성공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엄령은 그 국가 원수가 부재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엄령이 내려진 거죠. 아니요. 효과를 봤다고 해요. 아닌가요? 부재한 상황이 아니라 군이 아니면 통제하기 힘든 상황 때, 그러니까 예, 계엄령 국가 을 비상사태. 선포하는데 계엄령이 지금까지 한 10번 있었거든요. 그렇게 많았어요. 네, 꽤 생각보다 많아요. 10번 있었는데 그렇군요. 아까 이제 계엄령이 그러니까 첫 번째 계엄령은 언제였냐라고 하면 그게 여순 반란 사건 때. 음, 예, 여수람 아니고 여순. 여순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순 반란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라고 하면 4.3에 아. 진압하러 가라. 아 그런데 사삼했어요. 네. 네, 너희 학살하러 들어가라. 라고 했던 여수 순천의 국군 부대가 우리 안 갈 건데. 라고 하면서 또 남로당 애들도 휘젓고 이러니까 반란을 일으키니까 거기에 이제 계엄령이 선포됐었어요. 그러니까 명령 불복한 군인들 때문에 네, 계엄령이 네, 네, 선포가 네. 됐었고. 네. 근데 뭐 그거는 어쨌든 나름 성공적으로 막았죠. 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 계엄인데 두 번째 계엄이 발체. 4.19 때. 음, 그것도 있었네요. 부산, 네. 발체계엄. 발제계엄 때. 예, 그때. 네, 발제계엄 때도 있었고. 음, 그러니까 이승만의 마지막 계엄이 언제냐? 그게 4.19. 계엄이 4.19. 그렇죠. 근데 4.19는 아시다시피 우리는 가지 않겠다. 음. 네. 라고 해서 경찰로 지갑을 하다가 그거 하는 거니까 계엄령이 결론적으로 말해서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시위대를 군인한테 막으라고 했는데 네. 이거는 친일 쿠데타다라고 군이 판단을 했나 보네요. 네, 뭐니까 군 입장에서 싫은데? 아 그래. 아, 내가 지금 막 헷갈리는데 그래. 어떤 계엄사령관이 시민들한테 총 쏘지 말라고 했어. 그게 4.19 때였나? 아닙니다. 그거는 또 다른. 아 그게 막 헷갈려가지고. 네. 어. 그거는 12.12 이후에 부마 사태 때, 그러니까 5.18이 터지기 전에 부마 사태 때, 부산 마산. 예, 네. 네 맞아요. 그때였고. 이번에도 뭐 이게 실탄이 과연 들어 있었느냐 아니었느냐 음. 가지고 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계엄령이니까 실탄은 소지했을 거라고 봐요. 예. 네. 그렇죠. 근데 현재 그 화면에 비치는 그 총에는 빈탄창이었을 거다. 그 정도가 실탄 윗사람이- 주머니에 있었고 그렇죠. 여기는 이제 빈탄창이었다. 가지고 있긴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윗사람이 진짜 생각 있는 사람이면 가지고 가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건 또 자기 자리도 지켜야 되니까 그렇죠. 뭐 가지고 가지 말라고는 못하고 빈탄창을 일단 꽂아라 맞아요. 라고 명령을 했으면 가장 그 생각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고 누구였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이제 계엄이 해제가 됐잖아요. 네. 그럼 그때 투입된 군인들, 경찰들, 그 사람들은 그냥 아무런 제재들을 안 받는 건가요? 안 봤죠. 그때 그러니까- 명령에 따른 거니까? 그게 받으려면 뭐냐면, 그러니까 뭐 그 말은 지금까지 있어요. 5.18 당시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계엄군 중에서 처벌해야 되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은, 그러니까 윗사람이 아니고 실행했던 계엄군, 그 말은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라고 하면 이거는 누가 봐도 지시한 것보다 훨씬 과하게 했을 때? 과했다, 안인권적이었다. 그러니까 뭐 실제로는 계엄군에 의한 뭐 집단강간이라던가, 아, 예, 진짜. 예, 살인, 뭐 그다음에 그쵸, 뭐 미성년자 살인, 온갖 종류의 일들이 일어났었죠. 근데 그런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실행한 계엄군 자체를 처벌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은 아직 있는데, 실제로 법정에 세워진 경우는 없죠. 그 명령 이외에 행동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 예, 네. 혹은 명명을 했더라도 이거는 좀 벗어나는. 이번에도 뭐 근데 그런 사태가 뭐 없을 거라는 보장은 사실 없었어요. 그렇죠. 뭐 우리가 이제 좋게 끝났으니까 지금 뭐 탄창에 총알이 없었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만약에 거기서 어떤 폭력 사태가 벌어져서 군인들한테 사상자가 생겼다거나 경찰 쪽에 사상자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는 유혈 사태가 생길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거든요. 가능했죠. 네, 근데 뭐 우리나라에 이런 경험이 많고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논의를 많이 해보다 보니 또 이렇게 집회도 많이 했었잖아요. 광화문에서 집회도 많이 하면서 경찰과 충돌하지 말자 이런 거에 대한 시민 의식도 많이 자라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치를 하는 상황에서도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다. 근데 좀 생각이 들어요. 무섭긴 무섭더라고. 막 국회 유리창 깨고 들어가는 거니까. 야, 이거 진짜. 그럼 바로 요걸로 안 넘어가 보죠. 요번 이야기에 대해서 음모도 되게 많았거든요. 예, 하룻밤 사이인데 그러니까 왜 계엄을 선포했는가? 에 이거에 대한 대해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이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던 그 부대는 어디이고 왜 투입됐는가 라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왜 계엄을 선포했고 네. 왜 성공하지 못했는가? 그렇죠. 예, 네. 그런 식으로 좀 넘어가 보면 네.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 개엄한 이유 봤어요? 대통령이 왜 개엄을 폭언 했는지. 말씀이시죠? 예, 폭언은 봤어요. 네. 거기에 딱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윤석열의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다 있는 거야. 의사 문제 이게 있고, 전공이 파워. 여소야대 문제 있고, 음. 예. 딱 보고 보니까 그런 것들 한 방에 다 해결하겠다. 네. 네. 계엄 사령관이 이제 발표를 한 거긴 한데 네. 보면은 첫 번째부터가 뭔가 위헌이다. 예, 국회를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걸 도대체 누가 쓴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또 그게 하려고 했으면 가능했어요. 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일단 미리 준비를 해놨다. 그렇죠. 국회의원들을 미리 좀 감금을 해놓고, 예. 네. 해놨더라면 150명 이하로만 언더로만 떨어뜨리면 되거든요. 그렇죠. 네. 한 100명만 훔치게 하면. 네. 근데 그 부분이 참 의문이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허술한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회를 발을 이제 음. 잡으려고 하긴 했었는데 왜 못했는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음모론은 저는 하나 들은 게 있어요. 네, 저는 하나 들은 게 있는데 수방사가 폐업을 했다. 뭔가 일을 제대로 안 했다. 네, 출동해라고 하면 감리 드와 네. 같은, 그러니까 이 중간에 해외기 세대로 들어온 인원이 사실은
국회 자체를 이제 통제하고 국회의원들을 통제하고 하는 데는 수방사가 훨씬 유리하거든요. 인원이 있으니까 국회 자체를 또 가까이 둘러싸고. 그런데 서울 곳곳에서 어제 전차를 봤다, 나도 봤다. 근데 수방사가 있는 남태령 쪽에 있죠. 예, 그쪽에 있어요. 예. 남태령에서 여의도로 오는 그 라인 말고 전혀 상관없는 라인에서 나도 전차 봤는데 그러니까 공중반대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네, 감리 두아하면서 뺑뺑 돌고 있었다. 네, 그 수방사가 그 도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음. 도로 CCTV를 보면은 수방사 쪽이 보여요. 네. 수방사 쪽이 불은 진짜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아. 그 시간에 어, 예, 수방사가 불 다 끄고 이제 자야 될 시간인데 다 켜져 있었다는 거는 뭔가를 하고 있었다는 건데 이것들이 아니 이것들을 하면 안 되죠. 예, 태업을 한 게 우리한테 좋은 거니까. 네. 이렇게 두 분이 사진 보내줬잖아요. 그 장갑차 쫙 있는 사진. 네. 나도 솔직히 해서 따온 건 줄 알았어. 아니 옛날 사진 따온 건 줄 아니 알았어. 저도 이게 뭐 정확하게 제가 확인한 사실이 아니라서 이게 지금 사진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언젠가 훈련하던 모습을 음. 찍은 사진이 이제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뭐 진짜 장갑차가 다녔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근데 어쨌든 장갑차가 다녔더라도 이 여의도로 바로 향해서 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국회를 10시 반 정도에는 봉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군인들이 봉쇄를 못하고 경찰들만 가서 그리고 경찰도 뭐냐면 이제 가포 비상령이 걸려야 정상이에요. 갑포 비상령은 뭐죠? 그러니까 가포 비상령, 을호 비상령 하면서 이제 비상령 단계가 아, 있어요. 갑을. 예. 어. 근데 이제 을호 비상령이 진돗개라면 음, 가포 비상령은 데프콘이거든요. 대부분 전시죠. 예. 네, 전시 그러니까 사실은 비상계 계엄은 예, 가포 비상령이 떨어져야 돼요, 경찰도. 그런데 아. 을호 비상령까지만 경찰들도 이제 무장을 안 하고 나갔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경찰들도 이게 막으려면 제대로 막아야 되는데 그렇지. 가끔 이제 응. 국회의원들은 통과시키고 뭐 이러다가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보좌관도 통과시키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둘러싸야 되잖아요. 네. 둘러싸고 국회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경찰도 하기 싫어했고 수방사도 하기 싫어했고 그러니까 경찰들이 어디까지 이제 명령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치. 그냥 진입을 못하게 해라까지 명령을 받았는지 아니면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체포해라까지 명령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경찰들도 이거 제대로 명령을 수행했다가는 나중에 내가 덤터기 쓰겠다 네. 뭐 이런 생각이 좀 거기 있었을 것 간부들은 같아요. 그런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하니까 내 생각 수사 그 지휘관들도 몰랐던 거 아닐까요? 어디까지 해가는지. 그러니까 뭐 응. 경찰도 제가 보기엔 수방사처럼 막고 있어 같은 느낌으로 하래니까 예. 하는 척은 했는데 했다. 실질적으로는 태업이었다. 경찰들도. 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우발적인 지시였다는 거겠죠. 그런 부분들을 네. 보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전경도 없었잖아요. 아, 맞아. 그렇네요. 네. 전경이 없었네요. 그러니까 네. 그 광화문 그 시청 앞 집회만큼도 인력이 안 나왔어요. 아, 네, 토요일에 하는 집회는 그거보다 훨씬 많은 인력이 무장을 하고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너무 허술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고수가 너무 허술한데 생각보다. 그런데 어. 반대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안 돌아가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예, 헬기 세대에 707과 109를 싣고 와서 국회에다 풀었다. 계엄사령관이 마음이 급해서 그럴 수 있죠. 얘네들한테 출동을 해라. 그러면 말이 되는 거죠. 근데 뭐 출동을 해서 그 한 행동을 보면 예, 맞아요. 일단 제대로 명령받은 거는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국회의장과 예, 민주당 국민의힘 대표를 억류해라라든가 맞아요. 아니면은 체포. 네, 체포해라. 네. 요거까지만 명령을 제대로 받은 것 같아요. 문제는 갔는데 없거든요. 네, 이미 본회의장 예, 이미 늦었어. 예. 실제로 어제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담을 넘었다죠. 네. 안 했으면 안 되는데. 담을 넘었고 많이 네. 네, 담을 넘었어요. 그 제대로 정문 통과한 사람이 별로 없고 한동훈 대표는 정문 통과를 했고
그거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네. 제일 웃긴 게 이제 우원식 음. 의장 같은 경우에는 진작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아, 본회의장에 진작에 들어와 있어서 사실은 뭐 본회의장 안까지 들어갔어야 체포가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미. 근데 라이브를 보면은 뭐 자기 방에 있었다고 그래요. 네. 자기 방에 있었는데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억류되면 안 되니까 빨리 데리고 오자 그래서 네네네. 가서 데리고 왔다고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707은 갔는데 없어. 그러니까 부대가 그러니까 707만 간 거는 아니고 이제 공수부대 네. 특전사, 공수도 네, 하고. 특전사 1공수하고 707이 707이 출동한 것 같고 예. 인력으로 봐서는 일단은 대대 규모 이상 출동은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담을 넘었다는 얘기 자체가 못 둘러쌌다는 얘기잖아. 국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 군 수송 버스 중에 하나로 이제 뭐 이제 다른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군인들을 시민들이 막았다라고 하는 뉴스와 함께 사진 한 장이 돌기도 해요. 그 뭐 버스 앞에 들어 누운 건가요? 앉았더라고요. 뭔가게. 예, 팔짱 끼고 앉았더라고요. 다시 한번 돌아와서 왜? 왜 했냐? 네. 이게 답이 없는 건가요? 일단은 뭐 뭔가 급했다. 되게 급했다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명치를 세게 맞았다. 망치를 세게 맞았다. 명치를 세게 맞고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도 업무범 좀 네. 봐보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몰아주기. 그리고 나 봐줘. 이런 한동훈한테 몰빵하고 몰빵하고 너 조만간 지지율 오를 거다. 나한테 반대만 하면 된다. 살려는 드릴게. 대신에 우리 가족들을 좀 보호해달라. 약간 좀 요런 연대가 있지 않았을까. 예. 근데 너무 갔죠 이거는. 그러니까 뭐 일단은 하야하기는 너무 없어 보이고 그렇죠. 네. 없어 보이고 뭔가 자기가 명분을 좋아하던 만들고, 전 대통령의 그렇죠. 예, 전 어. 대통령의 어. 모습을 한 번은 흉내내보고 있어. 그치. 하고 싶었다. 하고 싶었다. 나한테 대통령인데 나 멋진 모습을 한번 해보고 싶었다. 나는 군대를 안 갔지만. 대통령이면 계엄 한번 좀 그치.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근데 솔직히 이번에 윤석열 대담 중에서 이런 말은 좀 그런데 이번 대담이 좀 제일 좀 있어 보이긴 했어. 무슨 대담 발표? 예, 발표. 예, 발표가 이번이 좀 있어 보이긴 하더라고. 그렇죠. 버벅거리지도 않고 네. 도리도리도 안 하고 노력했어. 네. 맞아요. 멋있네요. 정치색이 없는 방송 아이스 플레이. 왜 했다고 그래요? 일단은 뭐 해결하고 싶은 문제들을 한 방에 몰아서 해결할 때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뭐 대부분 대통령은 공과 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대통령은 공이 없어요. 과와 과가 있죠. 과와 교만, 과와 실과 경과 과가 있고요. 네, 뭐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나마 후대 업적을 평가받을 수 있는 거는 의대 정원 늘린 거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대 정원을 늘림으로써 의사들은 더 이상 안정적인 직업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우리나라의 그 브레인들한테 심어주고 공대 쪽으로 가도록 하는 큰 그림. 하지만 공대는 R&D 비용을 날려버렸죠. 그러면서 카이스트 애들이 네. 의대로 가도록 만들어 놓고 네. 의대는 정원을 늘렸죠. 네, 어쨌든 저는 이제 과도기까지 충분히 고려한. 이야 깊은데? 네. 어디까지 간 거야? 그러니까 이야 그러니까 장관급인데 거의. 저는 뭐 굉장히 높이 사요. 그러네요. 네. 굉장히 높이 대한민국 국민을 이렇게 한 번에 뭉치도록 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새 맞아요. 근래에 예, 좀 됐죠. 국민들을 하나로 뭉치게 만들고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재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결정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여튼 하고 이번에 네. 이재명이랑 한동훈 악수하는 거 봤는데 진짜 이번에 진실된 악수를 하는 것 같더라고.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의대 사태를 해결을 자기가 한 번은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1호 명령에 그 전혀 생뚱맞은 전공의는 복귀해라. 포고문 중에 있죠. 네. 안 그러면 처단하겠다.
저단이 아니. 처벌이 아니라 처단하겠다. 네, 저단. 죽이겠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계엄령 하에서는 군사 재판 한 번으로 모든 게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심제라서. 무섭다. 네. 처단을 하겠대. 그 국가가 할 수 있는 것 중에는 가장 무서운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진짜 무슨 짓을 해도 와. 나중에 뭐 재판 받아서 네. 뭐 자기는 사용 안 당하겠죠. 군사 재판이 아니고 일반 재판을 받으니까 우리나라 사형 제도가 겉모습만 남아 있잖아요. 근데 군사 재판에서는 바로 그 사용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정적을 제거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그렇죠. 네, 충분하죠. 네, 몇몇 떠오르는 세력을 제거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한테 모든 거를 이제 밀어주는 한동훈이 이번에 반대를 세게 했죠. 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뭐 실제로 이재명만 예, 그 구금을 해서 죽였더라. 예. 어쩌면 나를 세우는 한동훈에게 몰아준다가 성공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본인이 하야를 해버리면 맞아. 민주당은 정신 못 차리는 아니면 하야라고는 이제 뭐 잡혔을 수도 있죠. 체포가 됐을 수도 있죠. 네. 밀란 네. 예, 뭐죠. 그죠. 그러니까 국회 해산을 당한 상태로 체포를 당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상황 같았으면 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상황에서 그리고 네. 한동훈의 반대 워딩이 너무 빨랐어. 그 생각이 품 분이 빨리 그냥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 근데 안 된다라고 하기에는 더 멋있게 보였을 수도 있었는데 좀 덜 멋있었어요. 아 맞아. 뭔가 2% 부족했다고 해야 네, 되나? 국회 나와서 이렇게 뭐 해결하는 것도 간지의 맥시멈. 음. 그 사람의 간지력을 맥시멈 뿜어낸 게 그 정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가요? 어쨌든 네, 그 모습 보니까 가슴뽕은 하고 오신 것 같던데 네. 키 높이도 신으신 것 같고 아 이거 안 돼? 가슴뽕 안 돼? 안 돼. 안 돼? 돼, 그거 돼, 하지 마. 돼. 아, 그런 거 하지 마. 아니 뚜껑도 잘 쓰고 그런 거 하지 마. 뜨거운데 그 가슴은 안 돼? 뚜껑도 안 되고 가슴도 안 돼요. 정치 세력 없어요. 알겠습니다. 보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음모론 일단 길냥이님이 그 얘기한 음모론을 보면은 수방사 애들이 제때 출동을 안 하고 님이적 하는 동안에 계엄사령관이 야 저 공수 출동해라고 해서 특전사가 갔는데 가서 국회의장이나 뭐 당대표들을 억류시키거나 체포하려고 했는데 그 자리에 없어서 우왕좌왕 네. 우왕좌왕하는 사이 시민들이 너무 많이 모였어요. 생각보다 그 시간에.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도 계속 찍는 상황에서 뭐를 하기가 참 애매한 상황이었다. 그렇네. 이게 다 들이대밀고 있으니까. 경찰들은 얼굴이 다 노출이 된 상태였고 맞아. 군인들은 이제 두건을 하고 있어서 얼굴은 노출이 안 됐지만 이 사람들도 뭐 앞으로를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병사들은 출동을 안 했을 것 같아요. 부사관하고 장교들만 출동을 한 상황에서 그렇다고 해야죠. 가족들이 대부분 있을 텐데 아, 자기 가족들도 생각을 해야죠. 내가 이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군복을 벗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군부 보고 끝나면 다행인데. 그렇죠. 네. 네. 뭐 어떻게 될 줄 알고. 정말 반란의 세력으로 가서 같이 이제 묶여서 덤탱이 써버리면 정말 참 진짜. 와, 윤석열 입장에서는 하룻밤의 꿈 같은. 일작춘몽인데 그래서 이제 음모론 중에 최고 탑은 그거죠. 그러니까 그 윤석열이 퇴임 이후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혹은 윤석열에게 이번 그 계엄령을 그 건의한 걸로 알려져 있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네, 이건 좀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만 네, 아니 그래서 음모론이라고요. 네. 음모로. 네. 예. 숏을 쳤다. 네. 파생 상품으로 우리 주가와 네. 예, 원화가 확 떨어지는데 예, 파생 상품으로 숏을 쳤다. 옵션 선물에 네. 이제 투자를 하고 그러면 우리나라 주가가 예, 계엄령 때문에 이제 완전히 꼬라박. 네. 소라박. 바닥으로 쫙 깔린 그때 반대쪽 그쵸. 숏을 치면 이걸로 가는 해서 거니까. 네. 네. 그래서 뭐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인 게 그쪽 집안과 그 얽혀 있는 사람들 돈에 너무 집착을 해요. 아 맞아요. 네, 모든 게 다 돈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는 쪽이 되다 보니 아무래도 돈을 벌려고 삼부
그렇죠. 이어서 네. 그냥 이걸로 한번 크게 한탕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협상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었던 거죠. 내가 하야를 할 테니 우리 가족이 한 모든 행위를 건들지 마라. 예, 다 사면을 해달라. 내가 얌전히 물러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탄핵이 되더라도 헌재 구성이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헌재가 9명이어야 되는데 지금 6명밖에 없는 상황. 또 문제는 뭐냐 하면 6명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6명 전원이 동의를 한다고 해도 애초에 헌재 재판관이 7명이 되지 아니하면 그 탄핵 심판을 못해요.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 됩니다. 이게 탄핵을 당해서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되고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되면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못합니다. 그러면은 뭐 탄핵이 진행이 안 돼요. 그냥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로 그냥 계속 갈 수밖에 없고. 임명할 수는 있죠. 왜냐하면 다 그 직무 정지가 되면 네. 대행이 나서잖아요. 대행이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덕수 씨가 음. 덕수 아저씨가 뭐 그걸 한다라고 하면 뭐 헌법재판관을 추천하고 뭘 하면 할 수야 있겠죠. 과연 하겠느냐. 네, 이게 배포가 보통 큰 사람이 아니면 그 상황에서 네, 임명을 못 하죠. 그리고 또 운명 공동체인데 그렇죠. 결과는 네, 이게 인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도대체 윤석열은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에 대해서 음모론으로 이야기하는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누가 봐도 정치적 자살이었는데 음, 그러다 보면 음모론이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성공을 해도 문제고 네. 실패를 해도 문제고. 그러면 성공을 하면은 그래도 임기까지는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 아닐까요? 아니 만약에 성공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야당 국회의원 그러니까 워딩 워낙 셌어요. 그럼 야당 국회의원들을 체포해버리고 국회를 해산하고 야당 대표를 죽이는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임기가 끝난다고 임기 끝난 후에 무사할 수 있을까요? 임기 끝난 이후까지는 생각을 안 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건 진짜 정치적 자살일 수밖에 없는 게 만약 그런 사태가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뭐 집회한 사람을 때리고 가둔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안 모이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굉장히 거세게 들고 일어날 텐데 지금 뭐 오늘 나온 기사를 보면 미국도 몰랐다. 네. 네. 근데 만약에 시민들이 그 집단으로 모여 있는 데서 만약에 뭐 체포, 구금, 발포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미국에선 과연 가만히 있겠냐? 그러니까 차라리 몇 달 뒤면 몰라요. 몇 달 뒤면 트럼프가 들어서니까 미국이 가만히 있겠죠. 뭐 니네가 알아서 해. 네, 알아서 이러고. 해. 트럼피즘은 그런 거니까. 하지만 바이든 말려네. 진짜 얘기할수록 더 모르겠다. 왜 한 건지. 진짜 이거는 정치적 자살이라서 음모론이 아니면 도저히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엔 대통령 하기 싫은 거예요. 음, 나는 대통령 하기 싫은데 난 그냥 대통령 안 할래라고 하기에는 너무 없어 보여. 간지 때문에 했다. 네. 그러니까 뭐 계엄령 한번 해보고 나 하고 싶었으니까 하고 그렇죠. 싶은 거 해보고 우리 가족들이나 뭐 이제 계엄을 이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숏을 쳐서 돈을 벌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헌재가 구성이 안 돼서 쟤네들이 탄핵을 제대로 못할 걸 아니까 내가 물러나는 거를 조건으로 나는 하야를 할 테니 모든 거를 사면해달라 이런 조건으로 그래도 역사 속에 그 뭔가 서서히 이제 없어지는 쪽팔리지 않게 없어지는 약간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어요? 제일 그럴싸하다. 맞는 것 같아. 솔직히 좀 트럼프도 원래 대통령 하기 싫었다라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내가 그냥 막 이렇게 쇼맨십 보이면서 막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 좋아하다가 대통령이 딱 됐어. 이게 뭐야? 어렵거든. 그런데 이제 이번에 대통령을 다시 나온 거는 여러 가지 이제 살려고 얽혀 있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는 백악관 아니면 감옥이죠. 그러니까요. 이거 윤석열 한 게 감옥 아니면은 진짜 하야. 둘중 하나겠네.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이라면 하야하면 감옥은 안 갈 수도 있어요. 딜을 할 수가 있겠죠. 거신을 할 수도 있지. 네. 네. 그렇죠. 딜을 칠 수 있는 네. 거죠. 네. 근데 여기서 버티면 이거는 감옥일 텐데. 그러니까요. 그만큼 정치적 자살이었어요.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을 하면 감옥 가능성 더 크지 않나? 보호막이 없어지는 거잖아. 그렇진 않아요. 지금까지 뭐 친윤계라고 하는 애들이 받아먹은 게 있을 텐데 그 뭐 당적 빼진다고 그런가? 사실 국민의힘은 지금 뭐 진짜 양난인 네. 상황인 거죠. 뭐 그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아 맞아. 그 명태균 게이트가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이 당 자체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당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조작을 해서 이 흐릿해졌죠. 네, 사람들을 이렇게 선출되게 만든 거기 때문에 맞아. 사실 민주당도 욕 많이 먹어요. 욕 많이 먹죠. 욕 많이 먹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한 방에 끝났어. 뭐 진짜 블랙홀. 네. 그렇죠. 뭐 저는 어. 뭐 이제 드루킹 댓글 사태가 정말인가라고도 의문은 갖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여론을 그 숫자를 조작한 건 아니잖아요. 댓글을 통해서 뭐 이렇게 바이럴 마케팅 정도를 한 건데 뭐 이쪽 팀은 완전히 그냥 숫자 자체를 가지고 놀았기 때문에 아니 근데 뭐 누가 잘못했니 누가 잘했니가 사실은 어젯밤을 기준으로 의미가 없어졌어요. 맞아. 네. 맞아. 이거는 뭐 이제는 끝났어요. 모든 화살이 이제 대통령한테 간 거야. 국민의힘을 해체하고 다시 세우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 그렇죠. 이름을 바꿔야죠. 네, 뭐 근데 결론은 그러면 거죠. 네. 이왕 기사 그런 정치적 자살을 할 거였으면 어젯밤에 그 비상계엄 혹은 친위 쿠데타가 성공을 했었어야 돼. 그치. 이왕을 실패하는 것보다는 성공을 해야죠. 네. 그렇죠. 그래야 그 다음번에 또 협상력이 더 그쵸, 그쵸. 있었을 텐데. 맞아요. 네. 네. 제가 보기에는 새벽에 이거를 계엄령을 발표를 그렇죠. 했으면 새벽 네. 3시. 성공을 하려면 네, 예. 다 잠들고 국회의원들도 그치, 그치. 다 집에 가서 음. 잠들고 정신 못 차릴 때 국회를 둘러싼 다음에 했었어야 되는데 3시 정도가 적당히 네. 왜 10시 반이었냐 본인이 자려고 나 자야 되니까 10시 반에 하자고 우겼던 게 아닌가. 이거는 다시 그렇게 빠지는데 일단 성공하려면은 진짜 새벽 한 3, 4시쯤에 해서 그 전에 이미 좀 약간 국회를 에워싸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10시 반이었던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자기는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갑작스러운 와중에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깨서 TV로 내가 계엄했다를 국민들이 알 수 있는 시간대가 그 시간대니까 멋있어 보이려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국민들이 내가 발표하는 거를 라이브로 봐야 되는데 녹화된 거 보면은 감옥 떨어지니까. 그치 그치.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장갑차 깔려있으면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거는 보다는 그래도 밤중에 마지노선 잠들기 전 마지노선에 계엄이랬지 오늘부터 라고 상큼하게 생각하며 그 탱크를 보고 손을 흔들어주고 출근하는 시민들을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뭐 계속 의문이에요. 그 계엄령 선포하기 전에 뭐 미리 좀 출동을 시켜놨으면은 안 됐나?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성공을 하려고 하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신호등부터 했어야죠. 무슨 아까 아까? 국회의원들 아 벽치기. 신변 확보에 납치를 했어야죠. 근데 그러니까 너무 많아. 아니요, 다 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그 아까 한 100명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100명도 좀 많지 않은데? 아니, 솔직히 사람 말하면, 풀면은 한 사람당 2명씩만 붙이면 돼요. 솔직히 말하면, 우원식, 음. 그, 의장 국회의장,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 그 다음에, 조국 대표. 아니, 솔직히 조국 대표 필요 없어요. 그렇긴 해요. 네. 네. 사실 국회의장만 제대로 숨겨놓으면 네, 해결은 국회- 되죠.
부의장 음. 3명만, 예, 3명만, 감금시키고. 예, 감금을 해버리고, 트렁크에나 넣고 저런, 모셔놓고. 네. 예, 그렇게 쓱싹을 해버리고, 예, 뭐, 그런 다음에, 뭐, 걔를 좀 예, 마비시키고 좀 국회로 이제 뭐, 혼란을 주고. 국회 앞에다가 탱크를 음. 예, 쭉 박아놔버리면, 예, 그랬으면 사실은 이미 8도 능선은 넘었죠. 그 상태에서 헬기로 707 보내듯이 헬기로 각 언론사, 음. 그래서 언론사 통제 안 한 게 저는 제일 의문이에요. 음. 저 같았으면 일단은 통신사 음. 가서 다 셧다운 시키고. 아. 그렇죠. 네. 통신사 와이파이 안 되고 모바일 안 되면 유튜브도 사람이 못 보고. 야, 진짜 개혁이다. 네. 아니 사실 원래 비상계엄에는 그치? 그런 거예요. 와. 원래 그런 건데 그러니까 예전에 계엄에서 이제 쿠데타가 성공했던 거는 이거 연락을 전화로 따르릉 하니까 어떻게 된 거야 막 계속 음. 이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지 그렇게 생각을 생각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아, 그래. 그러면 성공할 수 있었겠다, 진짜. 아니, 통신사만 마비시켜도 성공할 수 있었겠는데. 네. 응. 그러니까 국회에 그 탱크 깔아놓고 그다음 뭐 통신 마비시켜버리고, 예, 그다음 방송국에다가 좀 언론사나 이런 데. 언론사 야, 몇 그러지 마. 군데다가 아니요, 그것도 아니고 이제 707 들어갔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거를 국회로 보낼 게 아니라 아, 707이던 10수던 경찰이 이런 애들은 언론사. 방송국으로 헬기로 바로 내려버렸어요. 언론을 통제한다고 그 계엄령에는 나와 있잖아요. 네. 네, 그 자기들의 허락을 받아야 네, 되는 출판물이나 맞아요. 방송은 그거를 진작에 했었어야죠. 그러네요. 네. 계엄령 그러네. 떨어지자마자 바로 출동시켜서 언론을 대기하고 했었어야 있다가. 되는데. 그렇죠. 아, 와. 그랬어. 섬뜩하네. 네. 네. 그러면 그 트렁크에 있던 그 음. 우원식, 이재명 이런 양반들은 이제 라이브도 못하고. 그런 상태니까 이제 뭐 군사법정이잖아요. 아. 군사법정의 단심제니까 음. 바로 입건해버리면 이재명은 사형, 뭐 우원식은 뭐 징역 20년. 뭐. 뭐 징역 20년 해놨다가 나중에 이제 그치. 계엄 끝나면 떼주면 어. 되니까 보고만 그 전에 이제 이재명만 이제 군사재판하고 쓱싹 해버리고 끝나는 거니까 그랬으면 성공이 됐죠. 그러니까 성공할 마음이 과연 있었는가가 좀 그러네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해야죠. 성공하려면. 그러니까 뭐 누가 이제 건의를 하고 어떻게 했는지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건의를 해요? 정치색이 없는 디스플레이. 진짜 마음속에 담아뒀다. 이거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는데. 아무튼 이 그러면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솔직히 성공할 마음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제가 보기엔 마음속으로는 이미 성공을 했을 것 같아요. 본인만이 사는 세상이 있으세요. 네. 망상 그러니까 뭐 이제 본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온 국민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쿠데타는 성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 밑에 있는 각하 성공합니다라고 했던 김용현이네. 그거는 뭐 알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좀 대통령한테 언론 장악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냥 철저하지 못했던 예, 거죠. 철저하지 못했던 네. 거죠. 너무 어수렸어. 어. 그러니까 뭐 제 길냥님이 말씀 맞는 게 저 다 통제해야 돼. 언론부터. 아, 이것도 몇 개 안 돼요. 통제할 포인트도 몇 개 안 돼요. 그쵸? 예. 예. 통신사 3개만 통신사 세개 부시면 그쵸? 돼요. 예. 통신사 세개 부수고. 아, 그치. 이렇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국민들이 국회로 안 모였으면 그쵸. 네, 거기에서 계속 투입하는 인력이 계속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예. 그 군대에서 이제 장교 생활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말인데 두더지 부대 아시죠?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하 공동이라고 해야 되나? 이 서울 경기 특히 서울에 있는 그 거대한 지하로 그 안에 매설되어 있는 게 통신선부터 시작해서 인터넷선 기타 등등 근데 거기가 들어가는 문이 국정원 인가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안에서만 작전을 펼치는 부대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속칭 두더지 부대라고 하는 건데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는데. 그거 약간 기밀 그런 거 아니야? 네? 이게 그 정도는 아니에요. 국회의원 보좌관을 할 뻔했던 분이라서 아, 많은 걸 알고 있나 봅니다. 네. 뭐 어쨌든 넘어가죠. 예,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통신선을 두더지 못해서 자르면 잘리거든요. 하려면 할 수는 있었다. 네, 아, 그렇게 하지 왜 안 했대? 맞잖아요. 그렇게라도 해야지. 몰랐다. 아니 모르니까 그냥 말이 안 돼. 거기에서도 태엽을 아, 거기서 자르는 감이 딴 거 없어요? 안 안 잘리네요. 잘리는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통신망을 잘라버려서 그러니까 전국의 통신망을 자를 필요도 없어요. 서울에 서울, 경기도 네. 공간에. 서울만 자르면 끝인데. 근데 이번에 그 계엄령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게 가장 첫 번째가 지역을 특정하지 않았다. 네. 전국 계엄령인지 아, 서울 그 계엄령인지 이거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거조차 없었네,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요건 자체가 성립이 아. 안 돼요. 애초부터 이거는 계엄령이 안 되는데 계엄사령관이 나와서 명령을 발표를 하고 한 거 자체가 다 불법적인 행위거든. 따지고 보면 하면 안 될 거를 요건을 갖추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일 강점 중에 하나가 계엄사령관인데 우리 안수 씨가 사람이 박절하지 못하고 아 그런 분이에요. 예, 모질지 못하기로 유명한 양반이라서 그 원래 직책이 뭐예요? 그 육군 참모총장이 육참? 예, 대장까지 갔었죠. 대장까지 가고 대장인 상태에서 참모총장인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옛날에 그 무한도전 네. 한번 출연을 하셨고 아, 진짜요? 대령 때. 대령 때 아, 진짜? 네. 오. 어쨌든 뭐 그게 고양반한테 맡겨서 그 시점부터 실패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 양반이 치밀한 분이 아니다. 치밀하지도 않고 음. 이 계획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계엄사령관이 되었다. 아, 네. 그러니까 김용현 국방장관은 동의를 했, 건의를 했는데 동의를. 건희모노 건의를 했는데 네. 그래서 쏙닥여서 뭐 했다 치는데 문제는 그래서 계엄사령관 육참총장이 맞는 것까지는 좋은데 육참총장은 이거 맡으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성공해도 별론데. 예, 역사에 예, 이름이 남지. 그래 보니까 이게 좀 치밀하게 돌아가지 못했다. 이게 의욕 가득한 사람이었으면 군대는 그 양반들이 전문가들인데 저 따위가 생각하는 건 당연히 기본 매뉴얼로 깔고 하겠죠. 뭐 어차피 한국군인 인생 멋지게 살다 가자 그러고 발포해. 뭐, 네. 발포해. 저항하면 발포해라고 했으면 성공하면 끝내면 실패하면 말란 아닙니까? 공포탄이라도 발표했을 건데. 그랬을 텐데 안 하고 보면 그 의지가 없었다. 네. 네. 한수 씨도 본인도 그냥 이게 빨리 그냥 이 상황이 끝나기를 바랬을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래서 매우 복합적인 이유로 실패했는데 성공할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었다. 이래서 뭐 말인데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요? 앞으로 탄핵 되겠죠? 네, 탄핵을 되든가 하야를 하든가 뭐 되겠죠? 가능하죠. 탄핵이 오늘 탄핵 결의안이 발표가 올라가고 안건이 상정이 되고 아니요 오늘 보고 내일 올릴 걸. 아 그래요? 오늘 좀 아까, 하고 아까는 그래 얘기했는데 또 모르죠. 워낙에 급박해서 지금 방송하고 있는 와중에 또 아니 그러지 말고 지금 올리죠 해가지고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그 올라가고 그다음에 24시간 이후에 표결이 붙여지나요? 뭐 국회의장이 마음먹으면 바로 되는데 그런가요? 지금 본회의 기간이 있죠? 네, 네. 본회의 기간이라서 그래요. 아무튼 뭐 조금 텀이 이제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있어요. 네. 좀 있는데 그래서 그 와중에 또 계엄령을 그러니까 나 선포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구나. 이제 한번 답습을 하고 와. 이게 가장 무서운 앞으로의 시나리오가 뭐냐라고 하면 오케이 예습 끝. 그러니까 이제 알겠다. 이제 알겠다. 뭐 여러 가지 실패 요인이 있지만 그 뒤늦게 그렇지. 출동시켰던 공수 그 특전사와 707에서 제대로 그 정권을 그
지지하는 세력을 차출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기무부대는 간부들의 정치 성향을 다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쪽 성향인 사람은 미리 차출을 해서 따로 교육을 하고 출동을 시켰으면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을 텐데 어제 출동한 인력 중에 분명히 민주당 지지하는 군인도 있었을 거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그 검사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갈 때 보면 좀 N수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몇번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공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계엄령도 이제 일단 재수잖아요. 6시간 만에 떨어졌잖아요. 이제 알겠어. 이제 계엄령 알겠어. 재수. 오케이.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느낌으로 하면 두 번째는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은 저는 우려가 되는 게 군 내에도 이제 그 반윤석열 세력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윤석열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던 이런 개업은 말이 안 된다. 개업이 내릴 상황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쿠데타 뭐라 그러죠 이거를 친위 쿠데타. 친위 쿠데타. 현 정권을 보위하기 위한 쿠데타는 나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군 내에서 이제 싸움이 생길 경우 이러면 진짜 내란이 되는 거잖아요. 내전이 돼. 내전. 근데 넘어간 거 아니에요? 좀 세다. 내전까지도 갈 근데 수 여기서 있다. 계엄령을 다시 내리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서- 군사적인 작전을 막을 수 있는 거는 군대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내전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음, 양쪽 다 안 할 것 같아요. 윤석열 지지하는 쪽도 지지하는 쪽과 안 하는 쪽 모두 그래도 이건 아니죠. 전부 태워. 네, 양쪽 다 거대한 태업이 음, 될 확률이 높다고. 그러니까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이 적합한지 아닌지 다시 검토해달라고 되돌려 보낼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실제로는 영관급하고 위관급은 거의 다르지 않았다는 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영관급과 위관급에서 지금 뭐 명분도 없고. 꼭 해야 되나라고 해버리는 순간 나가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는 이제 하나의 라인이 자기들은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 달려들었는데 그렇죠. 뭐 지금도 제 주위에 이제 그 장교들은 그냥 말을 안 해요. 단톡방에서 그냥 침묵.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괜히 드러냈다가 또 앞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탈당을 할 수도 있고 탈당은 당하는 거고. 탈당을 당하는 거고 뭐 일단은 뭐 예의를 갖춰서 나가달라고 부탁을 했죠. 당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십니다. 맞아. 싫어라고 하면 출당 조치를 하겠죠. 국민의힘 입장에서 머리 꽤 아프겠어. 답이 뻔해서 머리가 의외로 아프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할 때 머리가 아픈데 이거는 고민의 그게 그냥 아니야. 망한 거예요. 국민의힘에서는 탈당을 하시는 게 당에 도움이 됩니다라고 명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나가셔야 돼요. 그냥 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답이 뻔하고 과연 하야를 할 것인가, 헌재가 돌아갈 것인가, 뭐 그게 안 되면 하야를 할 것인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렇죠. 딜을 할 것이다. 예. 뭔가 정말 빨리 진행하려면은 나하고 니네 딜을 해야 될 걸. 그렇죠. 뭐 이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대한민국이 인질로 잡혀 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모든 게 다 후퇴한 것 같아요. 네. 이번 특히 비상계엄을 딱 선언한 시점부터 그 후퇴했던 게 이제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뭐 경제, 역사, 문화 다 후퇴된 것 같아요 이제. 뭐 사실 뭐 후퇴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뭐 이렇게 전 세계 경제가 팽창을 했다가 쪼그라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후퇴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 다음을 어떻게 준비할 건가? 후퇴하고 다시 성장할 때 어떤 거를 먹거리로 가져가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준비는 했었어야 되는데 아일랜드 예산 삭감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명태균 게이트로 이제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고 하니까 성장 동력도 없고 앞으로에 대한 비전도 없고 뭔가 된다고 얘기는 많이 하고 투자를 뭐 나라에서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뭐만 발표하면은 오히려 예산이 삭감되고 그렇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모든 국민들이 이제 이건 뭐지 하는 상황에서 이제 하나로 뭉치게 됐다. 큰일 하셨다. 오히려 그래 굳이 장점을 찾자면 그죠? 그렇죠. 또 외국도 이제 엄청나게 보도할 거 아닙니까? 나 좀 부끄러워. 참. 왜? 아, 부끄러운 국민의 몫인가? 근데 뭐 일단은 사실 윤석열이라는 인물을 보고 투표를 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대부분 문재인이 싫어요. 뭐 이런 심정으로 이재명이 싫어요. 네, 왜냐면 그렇죠. 문재인이 싫어요도 있었지만 그 다음에 문재인 싫어요, 이재명 싫어요, 팬이 싫어요. 세 그렇죠. 개의 네. 표의 교집합이 윤석열이죠. 그렇죠. 합집합이에요. 네. 네. 이제 홍준표가 나왔어도 결과는 결과는 아마 한번 정권 교체가 됐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런 사태를 불러올지는 몰랐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은 자기가 한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2번을 지지를 했지만 그래도 뭐 나름 잘하고 있잖아. 나름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하던 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러워서 아닌가요? 맞아요. 이제는 네. 사실 뭐 끝나버렸어요. 네. 이제는 본인이 이 사람을 왜 지지했는가에 대한 어떤 일말의 후회도 후회인가요? 일반 후회죠. 네. 이분을 끝났어. 어떤 왜 지지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네. 내가 잘못 선택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극보수들은 반응 보니까 뭐 잘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극보수들도 음. 하려면 확실히 성공을 지켜야지.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지. 저렇게 어정쩡하면 네. 어떻게라는 반응이겠죠. 네. 실패했으니까. 네가 한 것까지는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네가 한 말이 맞아. 저 국회에는 음. 우리나라를 정복시키려는 세력들이 가득 차 있어. 그런데 왜 성공 못 시켰어? 그렇지. 네. 그로 인한 너는 실망감. 능력이 없구나. 이제 드러난. 이제 전두환처럼. 욕할 명분이 생긴 거네. 전 대통령처럼 했어야지. 그렇지, 그렇지. 이런 의견들이 참 많은 것 전두환 같아요. 네. 참 궁금합니다. 진짜 재밌는 겨울이 될 것 같네요. 혼란스러운 겨울. 예, 혼란스러운 겨울이 될 것 같네요. 하여튼 뭐 저희는 정치색이었기 때문에 뭐 토요일 날 집회 같은 데 나가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잠수협차. 잠수 참 보세요. 네. 자, 체크메인이라는 주식회사 체크메인이라는 회사입니다. 뭐 하는 회사인가요? 자, 이거 먼저 한번 갈게요. 예. 서지 전류 확인엔 체크메인 서지 체커. 네. 어색하죠? 아닙니다. 좋았습니다. 예. 서지 전류가 뭐냐면 막내 같은 게, 그러니까 번개 같은 게 한번 치고 나면 주 전류가 한번 이렇게 가는 거 말고 좀 잔뿌리 전류 같은 거 있죠. 요게 어디론가 튀어버리면 예컨대 번개 많이 치는 날 휴대폰 같은 거 충전해놨다가도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충전 멀쩡히 해놨던 휴대폰이 사망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접지가 안 된 그게 아니라 과전압이 그런 서지 전류가 튀어버려. 접지가 되어 있어도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 이제 뭐 이게 단순히 이거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뭐 건물 안에 서지 전류가 그런 식으로 튀어버린다. 라거나 이건 지금까지 찾을 길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해결할지를 그러니까 뭐 하나씩 다 봐야 그렇지. 잔뿌리들이니까. 이게 이쪽이 잘못돼서 과전압이 흘렀구나 뭐였구나 하는데 이 서지 체커 하나를 달아버리면 요로 바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서지 전류가 일로 흘렀습니다. 네. 서지 전류 확인은 체크메인 서지 체커. 요즘에 이제 지구 온난화라서 비도 많이 내리고 천둥도 많이 치는데 좋은 회사네요. 맞아요. 뭐 어쨌든 앞으로 그 체크메인에서 준비 중인 뭐 서지 체커는 요거는 이제 인천에서 뭐
그 전기차 때문에 청라에서 아, 배경 가져놨죠. 예. 이거 역시도 원인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예, 서지 전류가 확인이 되면 큰 사고를 막을 확률이 현저히 늘어나죠. 그렇죠, 그렇죠. 예. 맞아요. 그 과전압이나 이상전압이 흐르는 거를 이렇게 경보를 해줘서 그러니까 전기를 이제 네네. 미리 사전에 네네. 끊을 수 있도록 네, 네. 만들어주는 네. 서지 체커 네. 많은 애원 부탁드립니다. 어쨌건 이렇게 장초 협찬을 해주셔서 네, 소화 조명 협찬을 해주셔서 음. 어쨌든 뭐 저희 경험에 대해서 좀 떠들어봤습니다. 정치색이 없는 아제스 플레인이지만 우리끼리 나름대로 설명을 아무도 원하지 않는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 거죠. 사실 네. 이렇게 빨리 개업이 풀릴 줄 모르고 이제 하이리턴이다 생각하고 신나게 떠들고 한번 잡혀가자 라는 심정으로 했는데 같이 합시다 라고 했는데 국회에서 뭐 계엄을 이제 풀어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과연 계엄을 풀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맞아요. 잠들었었습니다. 맞아요. 네. 설마 풀겠어? 라고 하면서 이제 안 풀면 내일 아침에 얘기 떠들 거면 풍성해지겠네. 통신선 살아있을까? 그거 걱정을 했는데 저는 풀더라고요. 이제 통금이다. 나나서 분명히 어. 내가 어렸을 때 없어졌던 통금이 다시 생기고 안 그래도 어려운 술집들 다 나자빠지고 이제 우리나라를 제대로 이제 말아서 드시고 일본의 그 경제 성장을 도우시려는 숍 쳤다. 쳤다. 결론은 예. 돈 벌고 크게 한탕하고만 어, 물러나시려고 했다. 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음모론으로 예, 오늘 계엄에 대한 아제스 플레인 3명의 수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